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는 내가 여기 와 있어도 되나 싶었는데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쩌면 나도 여기 있는 패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쩌면 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생소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하고 국가에서 봤을 때 청소년이나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밖에 있었다. 예,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가볍게 참여를 했다가 묵직한 얻음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모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 돌봄자라는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고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내 주변의 친구나 이웃에게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들을 좀 공식화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뜻깊었고, 그리고 사실 청년 돌봄자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은 생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고 장치를 마련하는 데 첫걸음으로 참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 돌봄자라는 단어를 저희 대전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되게 좋았고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년 친구도 당사자도 자기가 청년 돌봄자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난 조금 내가 좀 더 힘들 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도 내가 돌봄자다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단어 자체를 띄워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자리가 돼서 너무 되게 반갑고 좋았고, 누구도 다 힘들겠지만 이 친구들도 여전히 되게 힘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는 그 시작점이 돼서 그 시작점에 저도 함께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실 청년돌봄자라는 이슈가 지역에서 이렇게 공식화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분명히 존재했는데 사실 잘 이야기되지 않았었던 이런 이슈들을 먼저 나서주셔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저는 이제 장애인 언니를 둔 동생으로서 이제 장애인 관련 제도들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홍보가 일단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가 좀 더 많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좀 아프신데 나이가 이제 65세가 되시진 않아요. 저희가 그거를 다 낼 수 있는 감당할 병원비가 안 되고 지원을 받기에는 엄마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되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년층들을 위한 제도는 없다는 게 조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나 그런 돌봄자들한테는 이제 65세 이상이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그냥 50에서 50 중반 정도 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협력도 좋지만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그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고유의 독립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의 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걸 같이 화합하고 연대하고 하면서 어떤 사례, 아까 말씀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그 리빙랩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사례화시키고 시범화하는 작업으로부터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케어러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회의 문제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도 사회에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간단체 같은 영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케어한다거나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진짜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나 행정에서는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한 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걸 알려내고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것들을 실현하고 알려내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민간 영역의 단체들이 연대해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돌봄의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이제 만약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하는 활동이라든지 그것들을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실행할 때 관련된 내용들로 좀 같이 자문하고 같이 이제 함께 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비영리 민간단체이거든요. 비영리 민간단체의 청소년 하임 교육문화원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야학으로 시작한 기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청년 돌봄자들을 같이 만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그 기관에서는 노량진 고시촌이죠. 거기에 청년들의 쉼자리를 만들고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되게 뭔가 하고는 있지만 힘들어하는데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저희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냥 티나지 않게 편안하게 내가 숨 쉬고 그냥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같이 해주는 그런 공간. 저희는 그걸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조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찾아가서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또 노력해 보고 싶은 그런 또 포부도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청년 돌봄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좀 같이 협력하면서 사실 이 청년 돌봄자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또 아직까지 접해보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를 좀 공식적으로 해 나가면서 문제들을 좀 발굴하고 기존의 복지 체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체제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좀 지역의 민관 그리고 여러 산학 협력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